제1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자 3 헌법의 제정과 개정. 1번 헌법의 제정, 헌법 제정권력의 본질. 헌법 제정권력이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 곧 주권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최고의 헌법 제정권력이라고 하여 주권과 헌법 제정권력은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는데요. 다시 말해 헌법 제정권력은 곧 주권자인 국민을 말합니다.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것이 헌법 개정 권력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이 되니까 헌법 개정 권력 역시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시원적인 힘이고 하나는 그것에 의해 제도화된 힘이니까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이 둘은 주종 관계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헌법의 각 조항은 헌법 제정 권력만이 규정할 수 있는 것, 헌법 개정 권력에 의해서도 규정할 수 있는 것, 이 둘로 개념적으로는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헌재는 헌법 각 규정을 헌법 제정 규정과 헌법 개정 규정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판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라는 측면과 사실상의 힘이라는 권력이라는 측면, 두 가지의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규범론적 의미와 존재론적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핏 시원적이고 어디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 천부적인 것이므로 헌법 제정 권력은 한계가 없는 무제한의 힘일 것 같지만 자연법상의 원칙, 초실정법적 법원칙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헌법의 개정. 2가 헌법 개정 절차. 헌법은 헌법 개정 권력에 의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문헌법, 경성헌법 체제이므로 법률과는 다른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데요. 제안 공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죠.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이런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국회 의결, 공고기간이 끝나면 국회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기명투표로 하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헌법 개정안이 발의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국민투표,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의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는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공포 발효. 대통령은 국민투표 결과를 즉시 공포합니다. 다만 발효 시기는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법률 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공포를 해야 확정이 됩니다만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포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헌법 개정의 한계. 헌법은 개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의 유형, 절차적 한계와 실체적 한계로 나뉩니다. 절차적 한계는 방금 설명드린 헌법 개정 절차를 말합니다. 문제는 실체적 한계인데 여기에는 실정법상 한계와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실정법상의 한계는 없습니다.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국민주권 민주공화국가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헌법에서 그와 같은 실정법상 한계를 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내재적 한계는 있습니다. 즉, 헌법 제정권력의 근본 결단에 속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헌법을 넘어서는 자연법의 원리는 개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의 효과. 헌법 개정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한계를 위반하면 위헌이고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국민투표 무효화, 긴소송,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의 하나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의 하나인데 헌법 개정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죠. 헌법 128조 2항의 해석.
헌법 128조 2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병영의 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것을 얼핏 실정법상 한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헌법 내재적 한계로 해석합니다. 만약 실정법상 한계라고 한다면 헌법만 개정하면 개정한 대통령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헌법 내재적 한계로 보기 때문에 헌법 128조 2항을 개정한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만약 적용하면 위헌이 되는 것이죠. 기출입니다. 쉬운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3번. 헌법 개정에 있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 정족수가 틀렸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 표결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단순하지만 자주 출제됩니다. 나중에 제3편 국회에서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족수에는 나름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5번 현행 헌법은 제9차 개정헌법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맞지만 공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 틀렸죠. 설명드렸지만 발효 시기는 따로 정합니다. 9차 개헌에서는 부칙으로 발효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1번 우리나라 헌법은 9차례 개정되었는데 그중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개정된 헌법은 제6차 및 제9차 개정 헌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투표를 둔 것은 제5차 개헌이니까 제5차 개헌까지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고 제7차 개헌과 제8차 개헌은 국민투표는 거쳤지만 비상계엄 하에서 개헌이 되었으니까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모두 거친 헌법 개정은 제6차와 제9차 두 번뿐인 셈입니다. 10번 선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나 중임병영을 위한 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 128조 2항은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병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흐릿하게 공부하시면 별것도 아닌 이런 것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15번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틀렸죠.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그 즉시 확정이 됩니다.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죠. 16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역시 틀렸습니다.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 로마자 4 헌법의 수호 1번 서설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헌법의 수호라고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1차적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모두 무력화되면 최종적인 헌법 수호자는 헌법 제정 권력이자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죠. 헌법 수호의 수단, 헌법을 수호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비상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평상시 헌법 수호제도는 위헌정당해산제도, 탄핵제도, 헌법소원제도, 국정감사조사제도 등이 있으며 주로 헌재, 법원, 국회가 담당하고 있죠. 비상시 헌법수호제도에는 대통령이 담당하는 국가 긴급권으로서 긴급명령권, 긴급재정처분, 명령권, 계엄 선포권이 있으며 그리고 시민에 의한 저항권, 시민 불복종이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부분에서 살피기로 하고 여기서는 평상시 헌법수호로서 위헌정당 해산제도와 저항권만 살펴보겠습니다. 2번 위헌정당 해산제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를 방어적 민주주의라 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치 상대적 민주주의가 아닌 가치 구속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이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서 가치 구속,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이죠. 헌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가치 상대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타협이나 양보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고정시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것이죠. 이와 같은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 따른 것이 정당 해산제도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면 곧 정당 해산제도를 말하고 정당 해산제도라고 하면 곧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할 정도로 이 둘은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상세하는 것은 나중에 정당제도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네, 3번 저항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객체는 공권력입니다. 여기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폭력적, 적극적 수단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항권은 헌법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예외적 보충적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구제 수단이 있다면 저항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저항권의 근거, 폭력적인 수단이 허용되는 저항권에 대해 대법원은 실정법에 규정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저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헌재는 인정하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헌법 전문의 효력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헌재는 헌법 전문에서 3.1운동, 4.19 민주이념의 계승이라고 규정한 것이 저항권의 근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관 성격상 대법원은 보수적으로 헌재는 진취적으로 헌법을 해석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이런 차이는 자주 발견될 거예요. 저항권의 요건, 헌재는 민주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다른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으며 민주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국한하여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대성과 명백성, 보충성, 소극성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인정하는 것이죠. 저항권 그러면 반정부 시위를 생각하실 텐데 위헌적인 정권의 퇴진을 위한 저항권 행사도 민주적 기본 질서의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소극성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 헌재의 해석입니다. 기출을 보겠습니다. 2번.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회복을 목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 뿐 기존의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헌적인 정권의 퇴진도 민주적 기본 질서의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4번,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이미 설명드렸죠? 유효한 구제 수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충성 요건이라고 했죠. 7번.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3.1운동,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규정한 것이 저항권을 인정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즉,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8번.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비폭력, 소극적인 수단으로만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틀렸죠. 저항권 행사의 요건만 갖추었다면 비폭력만이 아니라 폭력, 소극적 수단만이 아니라 적극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다가 틀리기 쉬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장 헌법의 이해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서 제2장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